특별 뉴스. KFX 2025년 반드시 비상, 국내 기술 90% 확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점 때문에 시장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합니다. 군사적 기밀이 관련된 분야의 특성상 일부 정보를 비공개로 할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군 및 방위 사업에 대한 국민 불신의 근저에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도 일부 존재한다고 봅니다.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식별한 결과 약 90%의 기술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계획된 시기 안에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2006년 1월 첫 개청한 이래 방산비리와 부실한 국산 무기체계 개발, KFX 기술 개발 등과 관련돼 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방사청은 곧 개청 10주년을 맞게 된다. 장명진 방사청장과 함께 방사청을 이끌고 있는 진양현 방사청 차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방산 이슈로 숨을 고를 여유조차 없었다는 것이 그를 아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평가다. 지난 10년간 잘한 일 보다는 잘하지 못한 일 때문에 국민적 관심을 받은 적이 많았다는 것은 그만큼 방위사업청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방위사업청이 써내려갈 새로운 10년이 눈길을 끄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당장 KFX 사업은 전국민적 관심사로 떠오른 지효례다. 사업의 성공 여부를 두고 정치권은 물론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면서 KFX 사업이 방위사업청의 앞으로 10년을 좌우할 것이란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진양현 차장은 지난 12일 뉴데일리 인보길 초대석을 통해 방사청이 이 같은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개방과 공유라는 가치가 내재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양현 차장은 최근 KFX 개발 기술과 관련해 일부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우리가 탐색 개발을 통해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을 식별한 결과 약 90%의 기술이 T-50FA-50 수리온 사업 등의 개발 사업과 유사 연구 개발을 통해 확보된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부족한 10%의 기술도 국내 개발, FX 절충교역, 해외 기술 협력 등을 통해 충분히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획된 시기 안에 공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전투기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편집자 주국방과학연구소는 지난 6일 대전 본소로 국방부 기자단을 대상으로 KFX 사업 4대 핵심 기술 개발 현황을 공개했다. KFX 개발에 필요한 핵심 4대 기술 이전과 관련해 한바탕 홍역을 치룬 군이 사업의 핵심 장비인 AESA 등 개발 단계의 장비를 공개하며 KFX 기술 국산화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날 ADD는 그간 논란의 핵심에 있던 AESA 레이더 기술에 대해 유럽권 수준의 레이더 개발이 가능하다는 전망과 함께 미국의 70에서 80% 수준으로 개발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양현 차장은 앳경제기획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한 정통경제 관료 출신이다. 방사청 차장으로 부임하기에 앞서 기획재 정부 행정예산심의관을 지냈다. 그는 국회, 유관 부처, 기업체 관계자 등과 업무를 조율한 경험을 바탕으로 방사청의 대외협력 관련 역량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것이란 청한 밖의 기대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자신의 경제관료 경험이 방사청의 주요 현안이나 정책을 외부와 공유에 활용하는 데 있어 유용할 것이란 판단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진양현 차장이 헤쳐나가야 할 현안이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최근 방사청은 방산비리 근절을 제1 목표로 청내 근무 인력의 70%를 민간인으로 하는 인력구조 개편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출발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소요군이 업무에서 빠지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 경우 방사청의 전문성이 후퇴한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기도 한다. 군의 보직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불만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진양현 차장은 개청일의 공무원 대군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고자 시도한 적도 있었지만 지금까지 재정적 어려움이나 공무원 인력 등 문제로 속도를 내지 못하다가 최근 혁신정책 추진과 맞물려가 속화된 측면이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력구조 개편은 군인, 공무원 중 누가 더 투명하고 청렴한가 보다는 제도와 시스템 차원에서 청 전체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라며 국방부의 경우도 공무원 대군인 비율을 7대3으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군인은 계급정년에 따라 소령은 45세, 중령은 53세에 퇴직하는데 정년 60세인 공무원에 비해 외부적 환경에 취약하다는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방사청은 조직 구조를 신분이 안정된 공무원 중심으로 변화시킨다면 외부 환경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방사청 업무의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 계약, 비용 관리 등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민간 인력을 채용하고 수년간 획득 분야에서 경험을 쌓고 전문성을 확보한 군장교를 경쟁을 통해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등 군의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는 것이 방사청의 보관이다. 방사청은 인력구조 개편의 하나로 올해 1월 교육전담 조직인 인력개발 담당관을 신설했다. 이어 3월에는 인사혁신처로부터 전문교육훈련기관 지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핵심 업무인 획득 분야 근무 직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국방획득대학을 설립하는 방안을 국방부와 논의 중이다. 진양현 차장을 통해 새로운 미래 10년을 준비하고 있는 방사청의 현안과 앞으로의 과제, 대안 등을 직접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인터뷰는 10일 방위사업청에서 진행됐다. 대담인 인보길 뉴데일리 회장, 진양현 방위사업청 차장. 방사 올 때 보니까 방사청 건물 명칭이 투명관, 청렴관이더군요. 대외적으로 인상이 우리는 오염된 사람이라고 선전하는 게 아닌가 우려스럽습니다. 대외적으로 인상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차장님을 만나기 전에 김시철 대변인과 이름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최근에 방산비리 문제로 국민들에게 질책을 받고 있다 보니 회장님 말씀처럼 다른 의미로 다가갈 수 있는데 당초 개청할 때 투명성을 제고하고 획득 분야의 전반적인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인다는 의미로 지은 이름입니다. 청렴관 간판을 단 이후로 얼마나 청렴해졌나요?
방사청 개청의 가장 큰 목적은 무기 획득 사업에 있어서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신뢰를 획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런 일이 있어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삼아 향후 10년을 내다보면서 환골탈태하고 바뀌어야 한다는 각오로 일하고 있습니다. 투명성을 자주 언급하지만 국민들에게 얼마 정도까지 투명해야 하는지도 애매한 부분이 있지요. 무기 획득 사업은 금액 하나하나가 기밀이니까요. 획득 분야는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획득 과정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많은 정보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무기 획득 분야는 국민들에게 낯선 분야입니다. 이 기회에 무기 획득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성능을 가지는 무기체가 필요한지 그 의견을 전하는 소요 부부는 유해 공군과 합참이 내용을 정리해 우리에게 제출합니다. 그 뒤 각 군이 요구하는 성능을 갖춘 무기체계를 공급하는 방법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연구 개발하거나 구매를 통한 방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으면 국내에서 구매하고 그렇지 못하면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데 큰 틀에서 국내 개발, 국내 구매, 해외 구매의 세 가지가 있으며 방위사업청은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적 고려 요소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국방부와의 업무 분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요 부분은 군에서 결정합니다. 획득 업무는 방위사업청에서 군의 소요가 적합한지 평가를 하는 부분은 군이 각각 결정합니다. 야전 테스트와 최종 전략화 과정을 거쳐서 양산 단계에 들어갑니다. KFX 사업과 관련돼 국민들의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청은 보유 기술이 90%라고 하고 국감에서는 10%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제가 설명한 90%는 기술 수준을 말한 것입니다. 그냥 말한 것이 아닙니다. 탐색 개발이란 절차가 있습니다. 기술적 타당성을 말하는 것인데 기체 제작 무장 탑재 AESA 레이더와 같은 항전 장비 탑재 등 전 분야를 항목별로 구분해보니까 412개 카테고리가 나왔습니다. 이 중에 T-50, FA-50 개발 등을 통해 384개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기술은 확보를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29개 항목이 우리가 부족한 기술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필요한 기술의 90%를 확보한 것이 맞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독자 개발이나 절충 교육 등을 통해 획득을 하고자 합니다. 일부 언론이 KFX 개발에 필요한 기술 가운데 우리가 확보한 기술이 14%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는데 전체 그림이 아닌 특정 기술만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더구나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렇게 보도한 것입니다. 비교 카테고리가 애초에 다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KFX와 관련돼 방위사업청장의 업무 보고를 받고 격려를 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만족하셨나요? 네, 국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업이고 반드시 성공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어떻게 추진돼 왔는지 4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대안이 무엇인지 충실하게 보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4개 핵심 기술 이전 없이도 자체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뜻입니까?
4개 기술 개발은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에 연동시키는 기술을 체계 통합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체계 통합 기술을 당초 이전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한 번도 이전해준 사례가 없어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국내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항공기 개발 기술 경험을 나름대로 축적했습니다. 모자라는 기술들은 제3국을 통해 도입하는 계획도 추진 중입니다. 국민들은 제3국을 통한 기술 도입과 관련해 관심이 많습니다. 가령 유럽 업체, 스웨덴, 이스라엘, 영국 등이 체계 통합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그쪽을 통해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방사청에서 가장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분야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지금 청이 가장 어려운 시기라고 본다. 이 시기를 극복해야만 한다. 국민적 비난이 집중되는 것은 그만큼 방사청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떨어진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는 직원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사안이다. 1년 내내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사업 관리를 제대로 해나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고 또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현 방위사업청 차장은 행정고시 29회 출신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정책상황팀장, 국유재산과장, 재정기획관, 기획재정담당관 등을 역임했다. 2009년 고위공무원 승진 후에는 워싱턴 국제통화기금 재정국에서 선임경제연구원으로 근무했으며 2012년에는 국방, 통일, 외교 예산 등을 담당하는 행정예산심의관을 맡은 바 있다.